안녕하세요.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훅 지나가는 걸 또 새삼 실감하고 있는데, 이 저번 일주 동안 배운 내용들 중에서, 자주 하시는 실수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같이 보시죠. 첫 번째로, 아직 변수의 자료형 일치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A, B, C, D가 들어간 문제열을 정수용으로 출력하는 실수? 이런 실수. 자료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id가 어떤 목적으로 쓸지 이걸 변수를 선언한 순간 우린 알죠. 우리 뭐 id를 받아야 돼 해서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는 이게 뭔지 알려면 이런 변수 이름 가지고는 알 수 없고 자료형을 알려줘야 이게 프로그래머가 이 변수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저장하려고 저장할 건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료 형태에 맞게끔 이걸 저장하고 나중에 출력할 때 변환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변수를 쓰는 건 프로그래머, 사람인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실수하면 이상한 값이 들어가고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실수로 id를 정수용으로 출력했는데 이거 어떤 값이 나올까요? 했더니 마이너스 4889113506 3 값이 나오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걸 다시 문자열로 제대로 출력하면 정상적인 저희가 바랐던 id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자열 정수용으로 출력했더니 출력이 되긴 된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긴 돌아간다. 그러면 이런 문자를 %D로 정수용으로 출력하면 뭐가 나오겠네? 한번 해보면 여기 99라는 숫자가 나와요. 사실 이 C라는 소문자는 99라는 i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언젠가 듣게 될 얘기라 한번 말해봤어요. 굳이 지금 당장 아실 필요는 없는 얘기. 그런 것도 있구나. 듣고 가면 좋을 얘기. 다음은 아직 함수 사용법이 손에 안 익으실 텐데 뭐 이런 거는 계속 앞으로도 할 거라 조만간 또 손에 익으실 거니 그래서 자 여기도 %s를 뭔가 데이터를 받아서 문자를 받아서 출력하려고 했는데 없죠. 이 id를 콤마 id를 여기 큰 따옴표 바깥에 적어야 되는데 이 안에 적어버리는 실수를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실행이 되긴 하는데 보면 쓰레기 값이 나온단 말이죠. 다행히 지금 어떻게 돌아가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이 되긴 해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어쩔 때는 이렇게 실행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실행이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값을 받아오는 바람에 이 프로그램이 깨져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고 그러다 보면 버그가 더 힘들어지겠죠. 어쩔 때는 이렇다가 저럴 땐 저렇다가 그래서 이런 실수는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하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구문에 맞춰서 함수 사용법에 맞춰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문자의 10% 아래는 다시 한번 자료형을 복귀해 보자고 적어봤는데 문자열은 %s고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문자는 %c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한 글자만 표현해주고 정수형은 %d로 소수점 없는 숫자를 받고요. 실수형은 %lfw형과 %f 플롯형이 있는데 더블은 그냥 정상적으로 소수점 표현에 포함해서 표현하시면 되고 플롯은 특별하게 이게 플롯형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f를 붙여줍니다. 굳이 안 붙여줘도 되긴 하는데 컴파일러가 엄격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주는데 가능하면 붙이는 게 좋겠죠. 플롯형이란 걸 알아야 하니까. 다음 문자열 선언. 이건 배열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 문자를 10개 받는 배열을 선언해서 문자열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네임을 받을 수 있겠죠. 이름을. 그래서 한 명, 최대 동시에 한 명의 10-1글자까지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배열을 하나 더 추가해서 5명을 받고 싶다 하면 네임 어레이로 5칸에 10칸에서 5행 10열이라고 해서 5명의 9글자까지 이름을 저장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한번 순서를 바꿔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실수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ame array2는 10명의 이름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데 근데 각각의 이름은 최대 3-1 두 글자까지만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건 처음부터 5명의 9글자, 10명의 두 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변수는 이름을 저장하기가 힘들겠죠? 두 글자밖에 없는 이름이 흔하지가 않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1차원이었다가 다음은 2차원으로 배열을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겠네? 됩니다. 그래서 class info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 인포가 아마 3개 학급에 3개 반에 총 각각 반마다 30명의 학생들의 그 학생들마다 최대 9글자까지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겠네. 그래서 사용할 때는 뭐 이렇게 1반에 24번 학생의 이름을 출력해 주세요, 가져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지금은 초기화가 안 됐으니까 쓸 값이 나오겠지만, 네, 여기 보면 다 10-1글자 10-1글자라고 했는데 왜 10-1글자죠? 네, 문자열은 문자와 달리 문자열 마지막에 이 문자열의 끝을 알리는 이 널문자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널문자를 보고 문자열이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컴퓨터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자를 값을 읽어오질 않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없으면, 이게 없이 그냥 제 10글자 다 넣었다고 생각한다면, 가정하면 이 널문자가 없으면 컴퓨터는 이 널문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 읽습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메모리 영역까지 계속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우연히 읽고 있는 쓰레기 값 중에 이런 널문자가 들어있었다 하면 그 순간 멈추겠죠? 그런 예기치 못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줄맞추기 꿀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줄맞추기를 코드 줄맞추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자, 여기 이 부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9중 이 부문이죠. 이거를 한번 정리 안 된 상태로 한번 다 왼쪽으로 붙여볼게요.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붙으니까 보기 어렵죠? 이거를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이 이 부문의 한 쌍인 건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쌍만 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탭 눌러주고 다시 이 마지막 한 쌍은 같은 한 쌍이란 걸 아니까 다시 그걸 빼고 탭, 똑같이 탭 이걸 반복해줘요. 탭 이렇게 하면 예쁘게 코드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만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Shift 탭을 눌러줘요. Shift 탭을 누르고 탭을 누르고, 그러면 코드 맞추기는 쉽습니다. 다음은 중괄호의 역할인데 중괄호가 이런 프로그램 구문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건데, 괜히 프로그램 구문 하면 어려우니까 어렵게 들리기만 하는데, 굳이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실전으로 이 부문에 해당하는 조건이 만약 맞다 그러면 이 부문은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이 되는 거예요. 포문도 마찬가지. 이 포문 안에 조건이 맞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중괄호부터 끝나는 중괄호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포문 중괄호를 여기로 가져온다고 해서 포문이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중괄호 시작 부분에서 처음 닫히는 부분까지 실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 부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다음은 반복문이 감사한 이유를 한번 같이 볼게요. 물론 다 아시겠죠? 여기 한번 ID 리스트가 있는데 이 ID 리스트에는 이 1000명의 사용자 ID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반복문 없이 이 1000명의 사용자한테 ID로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걸 해주는 함수가 요 send mail to id라는 함수인데, 이건 그냥 printf처럼 가져다 쓰면 돼요. 그냥 여기 id만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 저절로 메일을
보내주는 기능을 다 합니다. 근데 반복문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디를 하나씩 직접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 쓰는 거죠. 이렇게 0번째 아이디, 첫 번째 아이디, 두 번째 아이디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10개 썼는데 1000명한테 보내야 되니까 990명안이 남았네 라고 생각이 들면 갑자기 내가 왜 이 길을 왔을까 생각이 들겠고, 또 10명한테 보내다 보면 사직서 생각이 들고, 또 10명한테 보내다 보면 이거 뭐 개백다구 같은 짓인지 퇴근이나 하고 싶고 그러겠죠. 근데 이 모든 게 포문 하나면 3줄 만에 끝난다. 엄밀히 말하면 뭐 한 줄만 해도 해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짜면 한 줄만 해도 해결이 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반복문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반복문과 선택문. 요거는 어차피 하도 많이 할 거라 앞으로 금방 익숙해지실 거고, 굳이 이런 식으로 안 해오셔도 이렇게 외우면 진짜 공부가 돼버리고 재미가 없는데, 그냥 예제를 한번 실제로 보면 요 문, 요 포문은 몇 번 돌까요? i는 0인데 맨 처음 초이가 0이에요. 여기 들어오나요 바로? 아니죠. 무조건 들어오기 전에 무조건 조건 검사를 한번 해요. 무조건. 그래서 i는 0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한번 돌고. 근데 여기서 만약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없으면 이 포문은 계속 영원히 돌겠죠. 왜냐하면 i는 한 번 0이고 i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까 영원히 0이니까 영원히 1보다 작고 영원히 프로그램이 계속 돌겠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줘야 이 포문을 빠져나오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주는 거죠. 이런 조건 변수에다가. 그래서 한번 돌고 1 증가하면 i는 1이니까 1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문은 한 번만 돌고, 근데 여긴 좀 이상하게 i가 100부터 시작해요. 왜지? 보면 i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이 포문을 반복하는구나. 그럼 이 i에 대한 변화는 마이너스 i니까 1씩 감소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몇 번 돌까요 이게? 우선 1씩 감소니까 뭐 100부터 1까지는 돌겠죠. 그럼 1번부터 100번까지는 100번이니까 100번부터 1번까지도 100번이겠죠. 그러면 이제 0이 문제인데 100번부터 1번까지 100번 돌았고 1번인 상태에서 0이 되면 0이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한 번 더 도네요. 그래서 총 101번 도는 거죠. 이런 건 앞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으시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자, 이 return이라는 건 이 int 메인 함수의 반환값을 말하는 건데, 아직 반환값을 저번에 잠깐 배웠지만, 이 return이라는 건 이런 아무것도 없는 바깥에서 할 게 없어요. 이 메인 함수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요 메인 중괄호 안에 써줘야 합니다. 요 놈이랑 한 쌍인 거죠. 프로그램 종료를 뜻하는. 요거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질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또 한번 영상 자료를 만들 때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걸 서로 공유해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 일요일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